음주운전 헌터를 자처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음주운전 신고부터 또 단속도 본인이 직접 하고요. 적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담고 때때로는 생중계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특정을 했고 이 차를 뒤쫓는 과정에서 좀 무리했는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유튜버가 법정에 섰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졌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양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튜버에 쫓기던 한 차량이 있었는데 일단은 뒤에서 누군가 쫓다 보니까 굉장히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와 이 충돌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 유튜버가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이제 했던 것이고요.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지난해 9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추적한다라든지 이런 일을 해왔고, 특히나 특정할 수 있는 건 3차례에 걸쳐서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고,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일단은 기소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기소된 유튜버는 명분은 그겁니다. 참교육을 하겠다.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자, 수익도 꽤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일이긴 하죠. 반드시 엄단해야 될 일인데 그건 확실한데 본인의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문재 대변인님? 물론 안 되죠.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사람만 음주운전 적발이든 뭐 단속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결국에는 이 상업적으로 좀 이용하려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수익을 얻었다는 것도 드러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또는 유튜브 내에서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죽음을 부른 무법자 혹은 정의의 사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적 제재자로 봐야 할지, 공익신고자로 봐야 할지, 사적 제재자로 봐야 할지, 공익신고자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식이라는 건요, 그 의도가 굉장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이용해가지고 파파라치 뭐 이런 거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이익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식과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적 제재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것은 어떤 뭐 좋은 의미로 보기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추격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추격하는 그런 추격을 할 자격을 누가 줬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 추격 자체도 불법이 거기에 가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협 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호를 뭐 도망가는 사람이 신호를 무시했다면 본인도 같이 또 신호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권한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네.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부 공익이 있다 그래도 네. 그것을 시민 의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적하고 막 특정해서 차량을 추적하고 할 때도 본인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방송을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다른 어떤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독자들이 함께 추격을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가운데 두고 앞뒤 양 옆으로 압박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차들이 뭐지 하는 그 의심을 받는 그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런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된 건데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양진 변호사님? 일단 지금 공판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유튜버의 경우에는 나는 그럴 고의가 없었다라는 네.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1명 정도가 같이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가 사전에 만나서 뭐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시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뭐 저 사람 잡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범행 행위를 독려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고 함께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공모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공동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혐의 등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사례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돼서 앞으로 이런 뭐 폭로성이라든지 본인이 마치 수사기관을 이제 뭐 자칭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또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